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6% 인상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70%로 상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을 갭 투자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세 대출을 한 사람도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른 신라젠의 투자자들이 오늘 한국거래소 앞에 모여 거래 재개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올 2분기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지출액이 2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한 겁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 보유, 매각 이 모든 과정에 세금을 올리는 고강도 규제 대책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6% 인상하고 단타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 70%가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급과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구간별 과세가 1.2%에서 6%까지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일 경우 중과 최고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도 인상됩니다. 내년 6월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되팔 경우 양도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기존 4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취득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3배에서 4배 인상된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공급과 혜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 공급 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합니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늘리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에 대해 월 평균 소득 요건을 맞벌이는 최대 140%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벌써 22번째입니다. 이번엔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6%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는 3.2%입니다. 2배 가까이 올린 겁니다. 자, 여기에 1년 미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70% 물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는 열어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상대로라는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을 6%까지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집이 결국에 많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매물이 예상대로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은퇴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유 부담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소득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워낙 집 사는데 규제를 해놔서
이 집을 팔고 나면 나중에 다시 집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안 팔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 바람대로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확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보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시 취득하려면 규제 때문에 다시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퇴로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퇴로 열어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유예 기간을 지금 줬습니다. 1년간 준 거고요. 이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폭탄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종부세라는 게 부자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통 서민이라면 종부세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제가 2019년 기준으로 주택 부문의 종부세 납세자를 확인해 봤더니요. 51만 1000명가량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인구 대비해서 1% 수준인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우리 전체 국민의 20만 명 정도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 20만 명은 좀 긴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다라고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도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짧게 샀다가 팔았다는 이른바 단타 매매를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1년 미만은 양도세 70%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높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80%보다는 좀 낮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양도세 80%를 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책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다. 70%니까요.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보여왔던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거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팔아라. 그런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년 6월 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업계에선 이 매물이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집을 팔면 다시 취득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거든요. 쉽게 매물로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내년 초까지는 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다주택자 법인이 집을 살 때 취득하는 비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은 12%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요. 여기에 중개 수수료 내고 이사비 내면은 들어갈 돈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앞으로 취득세가 무려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9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사비 보통 한 300만 원가량 더하면 9,2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의 9%, 10% 가까이 돈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예,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지금 금액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대체축에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대 등록하라고 2년 전쯤에 지금 정부가 장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폐지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사라진 데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아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린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4년짜리 단기 임대, 또 8년짜리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등록된 기존 주택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고요. 또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5% 임대료 제한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들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서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임대사업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꾸준하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공급 대책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생애 최초 물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해서요, 분양에
20%까지 늘리고요.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80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또 유유부지나 국공유지를 다양하게 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또 도시 주변의 유유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합니다. 또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할 때 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또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도심 내 상가나 오피스 등 이 공실 활용책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세법과 관련 입법, 또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TF를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주택 구입과 보유, 매각 모든 과정에 세금을 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후에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갭 투자에 전세 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직장의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매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엔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한 기간이 짧아 빈번하게 허위 광고가 올라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개월까지 신고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새 규정에는 허위 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거짓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도 최대 6개월 동안 신고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횡령과 배임형이 발생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른 신라젠을 두고 투자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오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신라젠 투자자들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16만 8,700여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87.68%에 달합니다. 기심위가 신라젠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거래 재개 등으로 기심위 결정에 따라 신라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라젠 투자자들은 거래소 앞에서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한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찬조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장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대규모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상장 전에 있었던 경영진의 배임행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는 과한 직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증권거래소가 자신의 원죄를 반성하고 거래 정지를 두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기심위는 신라젠의 개선 계획서 제출로 인해 미뤄졌습니다.
신라젠 측이 오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20거래일 이후 기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파나소닉,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9년 연속 아시아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기업인 캠페인 아시아 퍼시픽과 시장조사기관 닐스는 아시아 14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아시아 톱 1000개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위는 애플이 차지했고 파나소닉, LG, 네슬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LG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4위로 2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지난해 4위였던 일본 기업 소니를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지속 가능한 브랜드 등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캠페인 아시아 퍼시픽 측은 설문 결과 발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연속 1위 수상의 배경이라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가 유럽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에서 실시한 주행평가에서 매우 뛰어난 차로 호평받았습니다. 독일의 3대 자동차 매거진 아우토모토 운투 슈포트는 최근 호에서 넥소의 성능을 평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번 체험은 수소차 운행은 처음인 직원이 일주일 동안 넥소를 타고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등 총 1,500km를 주행하며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우토모토 운투 슈포트는 넥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실용적인 항속거리를 꼽았습니다. 또한 충전이 용이하고 신속한 점도 우수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0.1% 하락한 2150.25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2.74% 오른 772.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1조 1,096억 원, 1조 3,264억 원 대량 매도에 나섰는데 개인이 2조 4,739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969억 원과 2,945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4,474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는 여전했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미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 확진자 증가세가 강했습니다. 또 국내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시장의 경계감은 꾸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4대 기술주의 상승에 뉴욕 증시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심 재봉쇄가 시행된다면 기술주들은 오히려 수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애플과 아마존 등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된 지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샘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인테리어 수혜가 부각되며 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업종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다양한 신사업과 자회사 IPO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알소프트 역시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과 일본 경쟁업체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반사 이익이 부각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수소 규모 경제를 10년간 70배로 키우며 수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내 수소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졌는데 수소 탱크 사업을 운영하는 일진다이아와 연료 전지기업 두산 퓨얼셀 등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둔화되며 반도체와 통신,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전합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와 정책적 기대감까지 동시에 있는 언택트를 비롯한 이들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한국판 뉴딜 정책 공개에 따른 수혜 업종과 종목별 구체화를 주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대기업들의 매출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시가총액 상위 50개사 중 1분기 매출액을 공시한 38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기업의 매출액은 총 254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매출액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보다 5.61% 늘어난 55조 3,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가 차지했고 이어 한국전력공사, LG전자, 기아자동차의 순으로 매출이 많았습니다. 매출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기업은 코로나19 수혜 기업은 NC소프트로 나타났습니다. NC소프트의 전년 대비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103.8%에 달합니다. SPC그룹의 계열사 SPC 삼립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물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슬럿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오늘 공식 오픈한 에그슬럿 코엑스점에는 개점 4시간 전인 아침 6시부터 300여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위치한 에그슬럿 1호점 앞. 비 오는 날씨에도 300여 명의 고객들이 에그슬럿을 맛보기 위해 개점 4시간 전부터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물 샌드위치 브랜드로 알려진 에그슬럿은 파인 다이닝 출신 셰프가 계란 샌드위치를 고급화시킨 파인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SPC 삼립이 국내 독점 운영권을 획득했으며 이번 문을 연 에그슬럿 코엑스점은 국내 첫 번째이자 전 세계 9번째 매장입니다. 브리오슈번에 달걀과 스리라차 마요 소스 등을 넣은 메뉴가 대표적으로 SPC 삼립은 동물복지 인증 케이지 프리 달걀을 사용하고 SPC 삼립의 제빵 기술력을 더해 LA 현지의 맛을 구현합니다. 파인 다이닝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들에 제공하고 편하지만 굉장히 고품격의 가치와 그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합니다. 최고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숙련된 셰프들이 주문을 즉시 만드는 그것이 저희들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C 삼립은 에그슬럿 도입을 통해 외식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파인 캐주얼 시장을 더욱 확대합니다. 또한 에그슬럿에 SPC 삼립의 기술력과 식품 원료를 사용해 기존 식품 사업과의 시너지도 냅니다. SPC 삼립 식품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적으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러스의 도입으로 파인 캐주얼 시장을 더욱 확대해 브랜드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각 제빵소, 카페 스노우 등 제품 카테고리별 브랜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SPC 삼립은 에그슬럿과 같은 해외 브랜드와의 독점 계약 체결을 통해 브랜드 경영도 강화합니다. 에그슬럿의 싱가포르 사업 운영권도 획득한 SPC 삼립은 내년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세계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 시장을 통해 글로벌 식품 회사로 발돋움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시간이 길어지며 올해 2분기 전 세계 모바일 게임에 쓰인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약 22조 7천억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 애니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는 2분기 모바일 게임 앱을 140억 회 다운로드했고 약 190억 달러, 한화로 22조 7천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출액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고 분기별 지출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국내 게임에선 NC의 리니지2M, 리니지M이 나란히 소비자 지출 1,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릴리지 게임즈의 AFK 아레나가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47%포인트 앞섰습니다. 부정적 응답이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22%포인트 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8.27 대책 직후인 지난해 9월로 부정적 응답이 61%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